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요즘 느끼는 피로, 잦은 저림,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몸, 이 모든 증상이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내부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프지도 않고 티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55세 이상 분들은 자신의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10분의 20년 더 늙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십니다. 제가 40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들은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오늘만큼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냥 흔한 식재료라고 생각해온 생강이 특정한 방식으로 먹기만 하면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몇 안 되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혈관 탄력이 20년 전처럼 되살아나는 변화를 몇 주 안에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생강을 먹어왔다는 사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고 반대로 이 방식으로 먹으면 당신의 혈관이 단 10분만 해도 따뜻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백세 장수 생강 법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당신의 혈관 나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끝이 저릿하고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쌓은 느낌이 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전보다 조금 더 차오르고 손목과 무릎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혈관이 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탄성입니다. 즉,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미세순환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생강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양념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생강은 혈관의 반응성을 다시 깨우는 매우 독특한 식품입니다. 생강을 먹는 순간 혈관 내벽이 다시 열릴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굳어 있던 순환의 흐름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손발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뜨거운 음식 때문이 아니라 혈관이 실제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생강의 정확한 효과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들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강조하고 다른 연구들은 개인마다 반응 정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들을 수십 년 진료하며 느낀 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먹는 사람은 혈관이 달라진다. 혈관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부드러워지고 걷기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들리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혈관 나이가 10년, 20년 가까이 젊어지는 체감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생강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자르느냐, 얼마나 우리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네 가지가 혈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강을 오래 끓이면 혈관의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우리면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강을 얇게 썰어 바로 먹는데 그것이 혈관 반응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숨겨진 원리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혈관을 실제로 깨우는 생강의 첫 번째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탄성의 소실입니다. 이 탄성은 혈관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둔해집니다. 그런데 생강 속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긴게롤은 바로 이 굳어가는 혈관벽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저롤을 단순한 매운맛 성분 정도로 오해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진저롤은 혈액 흐름에 관여하는 내피세포 엔도테리움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혈관이 다시 열릴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손발이 이렇게 차갑죠? 혈액순환 보조제를 먹어도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말은 사실 혈관벽이 굳어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혈관은 도로와 같아서 도로 자체가 굳으면 차선이 줄어들고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저롤은 이 굳어 있는 혈관 표면에 미세한 긴장을 완화시키며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손끝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라는 체감입니다. 이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첫 회복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저롤은 조리 방식에 따라 생리작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 이 쇼가올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지만 혈관 탄성을 되돌리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강을 너무 약하게 가열하거나 거의 생으로만 먹으면 진저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생강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진은 진저롤이 혈관 확장을 돕는다고 강조하며 또 다른 연구진은 쇼가올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의견이 왜 충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연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는 생강을 생으로, 또 어떤 연구는 가열된 상태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활용할 때는 어떤 성분이 필요하냐에 따라 조리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혈관 탄성을 되돌리고 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면 진저롤 활성화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온도와 시간의 조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실천하도록 권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약간 살아있으면서도 너무 오래 끓이지 않은 형태로 드세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진저롤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열리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이 시점에서 진저롤이 실제로 기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남성, 손발이 늘 차고
밤이면 종종 종아리가 당기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순환보조제도 먹어봤지만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강 섭취 방식을 바꾸고 2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발바닥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한결 가벼워요. 이것은 심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혈관 반응성이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는 약물로만은 얻기 어렵고 생활 속 작은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생강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진저롤이 실제로 혈관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진저롤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면서 혈액 속의 미세한 염증 인자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혈관벽이 다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염증과 산화작용이 반복되면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진저롤은 이 악순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의 이 첫 번째 힘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미세순환 회복 작용은 혈관 나이를 실제로 젊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천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따뜻함은 미세순환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손발 저림, 발바닥의 서늘함,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무거운 느낌, all of these are 미세순환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기 때문에 조금만 막혀도 즉시 체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미세혈관들이 경직되며 혈액 흐름이 줄어드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바로 이 지점을 치고 들어갑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체내에서 열 히트 라이크 에펙트를 유발하는 열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열감은 신경계와 미세혈관이 동시에 반응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즉, 생강을 섭취하면 말초 부위의 혈관이 확장될 준비를 하면서 혈류가 다시 흐름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강을 먹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혈관 반응성이 살아났다는 객관적 징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도 따뜻해지지만 그것이 미세순환을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가 염증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야 하며 말초혈관이 다시 열리고 닫히는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생강은 이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생강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아무 변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이미 반응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 둘째, 생강을 잘못된 형태로 섭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두 번째 경우는 너무 흔합니다. 생강을 너무 얇게 썰어 생으로만 먹는 경우, 혹은 설탕에 절이거나 과하게 끓여 유효 성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먹는 경우,
이런 방식은 미세순환을 깨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미세순환과 생강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일부 연구는 생강이 말초혈관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지만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연구 설계가 서로 다르고 생강을 어떤 형태로 섭취했는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강의 효과는 먹는 방식에 극도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결론도 같습니다. 생강은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고 잘못 먹으면 거의 아무 변화가 없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발 저림과 특히 발바닥이 찬 증상이 10년 넘게 지속된 분이었습니다. 약물도 써보고 따뜻한 찜질도 하고 침 치료까지 해보았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강 섭취법을 수정한 지 단 10일 만에 저녁 때 발바닥이 얼음같이 차던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이 경험한 변화는 혈관 반응성이 되살아나며 미세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약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미세순환이 가장 잘 살아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구체적이며 다음 섹션에서 바로 설명드릴 생강의 항겸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원리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미세한 염증이 꺼지면서 시작됩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혈관 노화를 가장 빠르게 가속시키는 원인은 사실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피부가 붓거나 관절이 뜨겁게 붓는 뚜렷한 증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대부분 조용하고 느리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저등급 만성염증 (Low Grade Inflammat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증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서서히 딱딱하게 만들고 미세한 균열과 산화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10년, 20년 쌓이도록 방치할 경우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를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생강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을 꺼주는 능력입니다. 생강의 두 가지 핵심 성분, 진저롤과 쇼가올은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 NF-kB 경로와 COX2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어렵게 들리지 않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강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염증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 혈관이 다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준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10년, 15년 많이 나온 분들이 생강 섭취법을 바꾸고 나서 몇 주 만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건 혈액 검사보다도 체감 변화입니다. 아침 손발 저림이 줄어듭니다. 수족 냉증이 완화되며 발바닥에 싸늘함이 사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겁던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된 배경은 혈관벽이 염증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염증이 이렇게 무섭다면 왜 의사들은 생강을 한겸 처방처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논쟁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생강의 항염작용이 혈관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는 분명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연구들은 생강의 효과가 염증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겐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강을 어떤 형태로 섭취했는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만성염증을 낮추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보수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의 관찰은 조금 다릅니다. 약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던 염증성 호소 증상들이 생강 섭취 방식에 따라 눈에 띄게 완화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오래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고 혈관 탄성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생강 섭취법을 교정해 드린 후 3주가 지난 시점에 그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걸어도 다리가 덜 뻐근해요. 밤에 쥐 나는 것도 줄었어요. 이런 변화는 다리 근육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염증이 꺼지고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강의 항염 작용이 특별히 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적정 온도로 가열했을 때입니다. 진저롤은 가열되면 쇼가올로 전환되는데 쇼가올은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때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요한 성분들이 다시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끓일 때 30분 이상 푹 끓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생강은 가열 방식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염증 조절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매우 구체적이고 혈관 나이를 젊어지게 만드는 핵심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설명이 다음 섹션에서 이어집니다. 생강이 염증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오지만 실제로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진짜 전환점은 혈액의 점성과 혈전 위험을 조절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혈전 역시의 수환, 즉 피가 굳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혈전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뇌달이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강은 이 혈전 생성 과정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식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강 한 조각이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의료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액 속의 염증, 혈관벽의 손상, 그리고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이중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불필요하게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생강을 자연 항근고 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일부 연구는 생강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연구는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론이 나올까요?
핵심은 용량과 섭취 방식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양, 조리법, 가열 정도에 따라 혈소판 억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큰 오해를 자주 듣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혈전이 안 생기나요? 생강절임도 좋은가요? 가루로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생강을 설탕에 절여 먹는 방식은 혈전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달라붙는 당분이 혈관염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강을 적절히 가열해 진저롤이 충분히 추출된 상태에서는 혈소판 활성도가 실제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진 않지만 생활 습관 개입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다리 쪽 혈관 순환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밤이면 종종 쥐가 나며 혈액 점도도 다소 높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강 섭취법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생강가루 대신 적정 온도에서 다려낸 생강물을 하루 200액 밤에 걸어만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의 말입니다.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앉아있다 일어나도 덜 당기네요. 혈관 초음파에서도 미세순환이 좋아졌다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혈소판 응집이 완화되면서 말초혈관 혈류가 부드러워진 결과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혈전 예방작용이 있다고 해서 생강을 무제한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약효가 예측하기 어렵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지만 특정 성질은 약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적절하게 먹을 때 최고의 혈관식품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느 정도 먹어야 혈관이 20년 젊어진 듯한 변화를 느끼는가? 또 어떤 조리 방식이 혈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혈관을 젊어지게 만드는 생강의 힘은 아직 절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먹는 방식의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넣고 생강차로 끓이고 생강청을 만들어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진료하며 가장 많이 목격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을 평생 잘못 먹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잘못된 섭취 방식 때문에 생강의 혈관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생강을 오래 달이면 향이 깊고 따뜻해지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중요한 성분인 진저롤이 대부분 파괴되고 쇼가올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쇼가올도 한겸 효과가 뛰어나지만 혈관 탄성 회복에는 진저롤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너무 오래 끓인 생강차는 혈관 회복 효과가 미약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강을 거의 생으로만 얇게 썰어 바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가 부족합니다. 진저롤은 적정 온도에서 살짝 활성화될 때
흡수율과 체내 작용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설탕에 절인 생강을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강절임, 생강청, 생강캔디 등은 당분이 너무 높아 혈관 염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에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라는 이유로 드시지만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거의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분이 혈관 내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강가루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생강가루는 편리하지만 열에 노출되며 활성 성분이 상당 부분 변형되거나 증발합니다. 또한 가루 형태는 위장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 특히 60세 이후의 세대에서는 속쓰림이나 역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생강이 가진 혈관 회복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는 방식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생각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생강의 껍질을 무조건 벗겨버리는 것. 많은 분들이 껍질에 흙이 묻어 있어 버리지만 사실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는 가장 고농도의 진저롤과 향미 성분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너무 깊게 벗겨내면 혈관에 좋은 주요 성분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깨끗이 씻고 최대한 얇게만 벗기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학계에서도 생강 섭취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는 가열 생강의 항염 효과가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는 생생강의 항산화력이 더 뛰어나다고 발표합니다.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조리법이 다르고 가열 시간과 온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된다.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손발이 차고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돌처럼 뭉치는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생강차를 매일 마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생강을 40분 이상 강불로 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저롤이 대부분 파괴되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저는 조리 시간을 10인치 워싱 1인분으로 줄이고 생강 껍질을 얇게 벗기도록 지도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예전보다 확실히 따뜻해요. 특히 아침이 달라졌어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이 다시 반응성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지는가? 이제 다음 섹션에서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혈관 회복,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제대로 실천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생강 섭취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혈관이 실제로 반응하는 생강 섭취의 황금 비율입니다. 그동안 생강을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드셨다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나이가 5년, 10년, 심지어 20년까지도 젊어지는 체감 변화는 양과 시간과 조리 방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상 경험과 연구를 종합해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 생강, 사박 55과과, 생강 한 마디, 크기의 1+3 정도. 섭취 시간, 아침 또는 점심. 조리 시간, maybe 2분의 약불 가열. 형태, 잘게 썬 생강, 브룰, 얇게 남긴 껍질. 이 네 가지 원칙이 바로 제가 혈관 회복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양 3:5으로 섬기 이하로 내려가면 진저롤과 쇼가올의 혈관 내 작용이 너무 약해집니다. 반대로 10지 이상으로 올라가면 속쓰림이 발생하거나 혈소판 응집 억제가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범위가 3번 5기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혈관은 균형을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아침 또는 점심을 권장하는 이유는 혈관 내피세포가 하루 중 반응성이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차가운 혈관을 생강이 부드럽게 열어주며 미세순환을 깨우기 때문에 가장 빠른 체감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먹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12분의 1인분의 약불 가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진저롤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적정량의 쇼가올이 생성됩니다. 즉, 혈관 탄성을 되살리는 진저롤, 팔플라숭, 염증을 끄는 쇼가올이 동시에 최적화되는 시점입니다. 10분 이하로 끓이면 진저롤의 활성도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고 15분 이상 가열하면 진저롤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혈관 회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1에 2분이라는 범위가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껍질을 얇게 남기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생강의 껍질 바로 아래에 진저롤과 방향성 성분이 고농도로 몰려 있는데 이를 모두 벗겨내면 혈관 개선 효과가 떨어집니다. 깨끗이 씻고 얇게만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 남성, 평소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며 혈관 탄성 검사에서 실제 나이보다 12년 더 늙은 수치가 나왔던 분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셔왔지만 효과가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확인해보니 생강을 거의 생으로만 드시고 양도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황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샌드위치, 아침 식전, 약불로 집게 2분, 껍질 얇게 남기기 불과 2주 뒤.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발바닥이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한결 편해졌어요. 4주 뒤에는 혈관 탄성 수치가 실제 나이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방식이 혈관의 실제 반응을 끌어내는데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관 나이가 젊어진다는 것은 혈관이 다시 열리고 다시 닫히며 다시 유연해지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약물만으로는 만들기 어렵고 저강도의 한겸, 루 항응고, 플루 미세순환 개선 효과가 함께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생강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황금 비율도 완성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의 혈관 효과를 2배로 강화하는 조합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 조합이 추가되면 혈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고 체감 변화도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생강 그 자체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은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특정 식품과 조합하면 혈관 회복 효과가 2배 이상 강해진다.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좋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생강이 가진 진저롤 쇼가올의 작용을 확대시키는 촉매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 조합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배경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관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염증이 꺼지고 혈액이 부드러워지며 미세순환이 열려야 합니다. 생강은 이 3가지를 모두 건드리지만 여기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보조적으로 들어오면 효과가 시너지처럼 증가합니다. 마치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면 완전히 열리는 것처럼 생강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활용해 가장 꾸준한 효과를 보았던 생강의 혈관 강화 조합 음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생강 플루, 레몬 또는 비타민C, 식품. 이 조합은 혈관 내피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면 비타민C는 그 혈관벽을 다시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셈이죠. 특히 아침 빈속이라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연구는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력을 보조해 진저롤의 작용을 강화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직접적 상호작용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체감 반응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분은 생강차만 마실 때보다 생강 파브레몬 조합을 시작한 후 발바닥 온도가 2주 만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차갑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셨죠. 이는 혈관 내 미세순환이 열렸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생강, 팔로스, 올리브오일 1티스푼. 이 조합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끄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오일의 오메가9, 지방산과 폴리페놀은 혈관벽 자극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건강한 지방은 생강 속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진저롤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방식은 특히 60세 이상에서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지방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건조해지듯 유연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고 올리브 오일이 그 안을 매끈하게 윤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임상에서 68세 남성 환자분은 이 조합을 도입한 4주 뒤 다리를 오래 걸어도 무겁지 않다는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흐르는 것이죠. 3. 생강, 플러스 계피, 아주 소량. 이 조합은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고 혈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혈관이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혈관은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당겼다 놓는 것처럼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생강은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고 계피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단, 계피는 0.6 이하의 극소량만 권장하며 과량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생강계피 조합은 논의가 많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두 식품이 항염 작용을 상호 보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두 식품을 함께 쓰면 염증 조절 효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꽤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합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임상적으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생강사마나버먹, 10분 12분, 약불 가열, 그 뒤 레몬, 시마맘 한 방울, 또는 올리브오일 1티스푼, 또는 계피 소량 추가. 이 방식으로 먹으면 생강이 열어준 혈관에 적절한 영양이 들어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미세순환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 환자분은 생강만 먹었을 때와 생강팔수 레몬 조합을 추가했을 때의 체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강만 먹을 때는 따뜻해진다 정도였지만 조합을 더한 뒤에는 걷는 게 훨씬 편하고 오후 다리 붓기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혈류가 단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혈관벽의 스트레스 자체가 줄어든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조합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답을 드립니다. 생강과 조합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계의 논쟁과 실제 임상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생강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여전히 생강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검증되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생강을 먹고 극적인 변화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생강의 효과를 100%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논쟁되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생강이 정말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가? 일부 연구는 생강이 혈관 내 염증을 낮추고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역할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효과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섭취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즉,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만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생강을 섭취했을 때 체감 변화가 매우 뚜렷한 경우가 흔합니다. 손발 온도가 올라가고 다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구실 환경에서는 이런 체감 반응을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조심스럽고 임상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논쟁은 진저롤과 쇼가올의 역할입니다. 어떤 연구는 진저롤이 혈관 개선 효과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는 쇼가올이 더 강력한 한겸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제가 임상에서 얻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두 성분의 균형이 중요하다. 혈관 탄성 회복에는 진저롤이 필수이고 염증을 꺼뜨리는 데는 쇼가올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13ml 1분 약불로 가열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리법이 연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강 효과가 일관성 없다는 평가가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섭취량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점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생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과량 섭취 시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일상적인 섭취량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루 3-5그룹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다. 걸어 이상으로 섭취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을 지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생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관식품으로 기능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생강의 양리작용이 개인별로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상태, 간 해독 능력, 혈관 내 염증 정도, 기존에 먹는 음식 및 약물, 비타민 C, 오메가 가오, 지방산 등 보조 영양소 섭취 여부, 즉 생강의 효과는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한 생강 플러스 레몬, 생강 플러스 올리브 오일 같은 조합이 효과가 더 강했던 이유도 생강의 작용을 도와주는 환경이 함께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임상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81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과 찬발 증상을 몇 년째 겪고 있었습니다. 생강을 매일 드셨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껍질을 얇게 남겨 10분만 가열하는 방식으로 교정하자 2주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이 따뜻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 환자분의 혈관 검사에서도 미세순환 수치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즉, 생강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법이 혈관을 깨우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생강은 약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식품이다. 약이 혈관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든다면 생강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과 임상의 차이를 이해하면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가 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바로 생강을 통해 실제로 혈관 나이가 크게 개선된 78세 할머니의 변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생강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당신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강이 어떻게 혈관을 깨우고 염증을 낮추고 미세순환을 되살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나요? 실제로 혈관 나이가 젊어지는 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보여드리기 위해 수많은 임상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78세 할머니의 극적인 혈관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째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고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땡기며 밤에는 다리가 묵직해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는 항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 실제 나이보다 무려 14년이 더 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나도 아는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근데 약만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생강 섭취법을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생강청을 설탕에 절여 먹거나 생강차를 40분 넘게
강불로 끓여 마시고 계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방식은 혈관 회복에는 거의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생강 하루 3-5복 껍질을 아주 얇게만 벗기기, 약불 10바로 군올 올리 2분 가열 아침 공복 또는 아침 식사 전 섭취 추가로 혈관벽 회복을 돕기 위해 레몬 두세 방울을 생강물에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 회복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일 후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이 따뜻해요. 오랫동안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저는 혈관 검사 결과를 다시 보기 전에도 이미 짐작했습니다. 미세순환이 돌아왔다는 신호는 대부분 발바닥의 온기로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주 후 재검사에서 혈관 탄성 수치가 이전보다 8년 가까이 젊은 상태로 개선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말 8년이 젊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혈관이 더 잘 열리고 더 잘 닫히며 더 잘 흐르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숫자를 넘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분은 한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만 갔다 와도 다리가 퉁퉁 붓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1시간도 무리 없이 걷고 저녁이 되어도 다리가 덜 붓고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정말 몸이 살아났다는 느낌이에요. 이분의 사례는 생강이 기적 같은 치료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생강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약은 강제로 효과를 내지만 생강은 혈관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면 매우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체감 변화를 논문으로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차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에서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일상에서 생강은 혈관이 답답하게 막힌 듯한 느낌을 풀어주는데 꾸준하고도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혈관은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강은 그 회복을 돕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변화가 어떻게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혈관 건강은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았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면 하루 생강 세균기 10분의 가열, 아침에 한 잔, 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혈관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임상에서 보아온 사실은 이것입니다. 혈관은 의외로 금방 반응한다. 그 반응이 눈에 띄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변화는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생님, 생강 먹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발끝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 다리 당기는 게 줄었어요. 아침에 피곤함이 덜해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이 본래의 기능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작은 변화가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혈관이 회복되는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뼈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이 살아있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면 그 즉시 몸 전체의 순환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발끝, 송긋, 심장내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자주 자극할수록 더 빨리 살아난다. 운동을 자주 하면 근육이 붙고 글을 자주 쓰면 글쓰기 능력이 늘듯이 혈관도 적당한 자극이 반복되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강을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효과가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조용하게 회복되지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생강을 섭취하고 있다면 당장 체감하지 못해도 혈관 내부에서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조금씩 낮아지고 혈액이 부드러워지고 미세순환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74세 남성.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압박되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진단은 중등도 혈관 탄성 감소. 생강 섭취를 시작한 지 2주 동안은 별다른 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돌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신발을 신는데 발등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늘 느껴지던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관이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꾸준히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은 일종의 학습 능력을 가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한 혈관은 더 쉽게 좋아지고 나빠지기 시작한 혈관은 더 쉽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한 달 후의 혈관을 바꾸고 한 달의 선택이 1년 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생강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여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당신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을지 잔잔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무렵 종아리가 묵직해지는 느낌, 발바닥이 살짝 차가워지는 순간, 혹은 계단을 오를 때 미세하게 느껴지는 숨가쁨. 이 모든 신호는 당신의 혈관이 더 나빠지기 전에 보내는 말없이 건네는 조용한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돌봐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요청에 응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생강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식재료는 당신의 혈관을 단번에 바꿔 놓지는 않지만 당신의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손에 잡히는 생강을 얇게 자르고 열이 너무 세지 않은 불 위에서 천천히 달여지는 향을 바라보며 잠시만 시간을 들여 보십시오. 그 따뜻한 한 잔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지친 혈관을 감싸주고 굳어가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당신의 하루 첫 번째 선물입니다. 혈관이 회복하는 과정은 소리도 없고 드라마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발바닥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걷는 동안 숨이 덜 찬다는 것을 느끼며 밤에 다리가 덜 당기고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몇 분 생강을 준비하는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은 그 영향을 받아 서서히 살아납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그 회복력을 깨우는 순간은 언제나 작고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생강 한 조각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데 필요한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의 습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한 잔이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